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주말에 무안에서 가장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유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자, 오늘 모닝쇼는 또 금요일에 있었던 내용들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있었고 시장에서는 특별한 큰 악재는 없었습니다. 연말과 맞이해서 그동안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강한 차익이 나왔다 정도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시황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짝 상승이 아니라 미국의 원유 재고도 좀 줄어들었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 대한 부양책 기대감까지 겹치게 되면서 상승세를 키워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내에도 환시장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달러화가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한때 108을 넘기게 되면서 향후 계속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10만 달러 넘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9만 5천 달러 밑으로 회귀를 좀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테슬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주요 나라들 안에서 이 경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게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 쪽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갔습니다. 원인은 중국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국의 AI 스타트업의 그야말로 강한 기술력에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도 이 반짝 랠리다라고 얘기 드렸던 비트코인입니다. 관련주 코인베이스 동반 하락했고요. 미국에도 국내처럼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있는데 우주항공, 양자 컴퓨팅, 사이버 보안 대부분의 종목들이 차익을 보여주게 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투데이 뉴스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배터리 얘기부터 다뤄봅니다. 한국과 미국의 합작 공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장비에 좀 발주한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 쪽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와 관련된 주요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과연 차세대 메모리와 관련된 솔루션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될지 미리 알아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참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내년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 다시 한번 러시아가 가스밸브를 잠근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 천연가스에 대한 내용들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면 모닝 리포트 있습니다. 첫 번째 이마트입니다. 최근 지난주였었죠. 이마트와 중국의 알리바바가 쿠팡을 이기기 위한 연대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구체적 전략이 있는지 전문성 있는 내용들 알아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SK 하이닉스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쉽지 않게 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는 HBM이 이끌고 낸드 플래시와 관련된 업황 부진은 제한적이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가 되겠는데요. 기술력을 입증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히알루로니다제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내년에 마일스톤과 기존에 갖고 있던 키트루다와 관련된 SC 제형의 승인 재료가 계속 유효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나스닥이 좀 많이 밀리게 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고 출발 자체도 약한 가운데 끝에 갈 때까지 회복되는 분위기가 안 보였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연준의 발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모두 다 악재가 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대규모 차익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국제유가입니다. 하락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국제유가가 되겠는데요. 지금 WTI 2월물과 브렌트유 2월물 1.2, 1.4% 이렇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주간 기준으로도 모두 다 1.4%씩 올랐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20일로 끝나는 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420만 배럴 줄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유업체 활동이 증가하고 연휴 기간 연료 수요가 늘어난 탓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내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월드뱅크는 전날 중국 경제 업데이트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와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중국 정부가 내년 3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6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특별 국채를 발행할 승인한 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달러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인데요.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가 유지가 되면서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 위협이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달러화 지수가 올해부터 12월 27일 사이까지 7.4%나 올랐고 작년 하락세에서 반등을 한 내용이면서 동시에 지난 2015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다시 한번 갱신해내는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내년에 달러화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지금의 달러 강세는 트럼프 당선인이 약속한 관세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돼 중장기적으로 달러화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11월 넷째 주 가상자산 시장의 대장주 비트코인이 95,000달러와 96,000달러 사이를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99,999달러로 10만 달러 고지에 다시 한번 접근했지만 하루 사이에 5%가 하락하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연말에 길어진 휴일로 인해 거래량이 줄면서 유동성이 줄었고 미국의 10년물 수익률이 치솟으면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도 위축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려 요인은 장기금리가 이제 원인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사람들 측에서는 계절상 지금은 저조한 거래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하락을 생각하는 쪽은 지난주에 걸친 하락세에서 간과된 점이 있다면 저금리 기조가 제공했던 순풍이 이제는 역풍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내용이 될 텐데요. 테슬라가 이날 4.9% 하락했습니다. 악재가 있지는 않았고 연초 대비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감소가 여전히 올해 내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재부각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테슬라만 하락했던 것은 아니고요.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모터스 이런 종목들도 하락을 했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했습니다. 퀀텀 스케이프 그리고 앨범알들도 하락을 합니다. 자, 이날 테슬라 43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역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부진한 모습인데요. 이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저가로 높은 수준의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나 오픈 AI를 뛰어넘는 그런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미국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 좋은 GPU들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해왔었는데 저가형 GPU를 가지고도 훨씬 더 좋은 모델의 AI를 만들었다라는 점이 앞으로 미중 갈등이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쪽을 자극했습니다. 엔비디아 2% 하락하면서 13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코인베이스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밑에서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실망 쪽에 조금 더 치중되는 흐름입니다. 3.1% 하락하면서 26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테마주들 좀 묶어봤습니다. 금리 상승도 있고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주항공 쪽에 로켓랩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4.2%로 테마주를 통틀어서 가장 좀 많이 밀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27달러고요. 이 밖에 양자 컴퓨팅에서 아이온큐 리게팅 컴퓨터, 사이버 보안 쪽에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모두 다 하락세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